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정치권도 총력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두관 국회의원과 함께 원전 오염수 문제부터 내년 총선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 경남 발대식을 열었더라고요. 예. 이 운동이 이제 경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5,200만 우리 국민들께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예. 가장 이제 가까운 곳이 경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남 거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반대 서명을 출범을 했는데 경남, 전남, 충남, 강원도 또 바다가 없는 대구시당 지역위원회에서도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들께서 후쿠시마 그 원전의 오염수 방류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끼 그 점심 저녁 먹을 때 보니까 수산물이 몇 가지씩 올라올 정도로 예. 우리 이제 식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안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인 지금 어제가 사실은 기후 위기인데 기후 위기에 맞먹는 이 방사능 오염도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당만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사실은 여야 관계없이 예. 단호한 입장을 좀 견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날 발대식에 나온 이야기들을 좀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정부 여당이 마치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기구 같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염려가 많으신데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해서 그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 수입 문제하고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했고 사실은 지난번에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 보니까 거의 성과가 없고 도쿄전력에서도 크게 협력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시찰단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국민들 의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매우 크고 그래서 마치 우리 정부 여당이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질타를 한 겁니다. 네, 지난달 말에 저희 MBC 경남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제 도민들의 생각을 묻는 조사였는데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때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었고요. 여기에 77.3%가 우리 국민의 안전 여부라고 답을 했고 한일 관계라고 답한 게 14.5%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다수의 도민들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정부 여당이 이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미래 한일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도 지금은 가깝고도 좀 먼 나라처럼 그렇게 한일 관계가 좀 왜곡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이웃 나라하고 잘 지내는 게 경제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도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일본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건 매우 못마땅하거든요. 자기들이 안전하다 하지만 사실은 그러면 일본의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써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일본의 그 후쿠시마의 어업조합장들이 일본 중앙정부의 산업통상상을 만나가지고 이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시를 했고 예. 또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설계자로 참여했던 고토 마사시라는 공학 박사가 있는데 이분도 알프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걸르기는 하지만 삼중수소라든지 이런 건 전혀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방류하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공유해야 될 대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원전에 나오는 오염수를 큰 댐 저수지에 가두어서 장기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이런 방식도 있어서 일본의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일본에 있는 환경단체라든지
그 일본의 당국에서도 많이 염려하는, 일본 국민들도 염려하는 부분들이 예. 많은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56.4%가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28.5%가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찰단이 이제 일본 다녀오기도 했는데 여러 논란도 좀 있었고요. 위원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보가 없어서 제공 못하는 측면도 좀 있겠지만 예.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일단 그 후쿠시마 시찰단에 대한 그 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좀 듣기로 하고 있고 예. 국회 이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시찰단 보고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시찰단이 갖고 있는 정보든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좀 소상히 알려주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정부 당국은 좀 뭔가 좀 정보를 좀 감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사실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일본과 바다를 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 지역의 어민들이나 수산업 종사자들의 우려가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오염수 방류 이후에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라는 답변이 63%가 나왔습니다. 경남도 좀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경남도 그렇지만 이제 중국도 인접해 있잖아요. 특히 예. 이제 홍콩이 일본에서 매년 2조가 넘는 수산물을 수입을 하는데 후쿠시마 그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더라도 정말 뭐 전 세계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참 가장 이제 우리가 가까운 이웃이라 피해가 가장 크잖아요. 태평양 섬 나라들하고 그렇게 해서 다 연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마침 가장 피해가 클 우리 정부가 굉장히 미온적으로 수세적으로 또 때로는 야 뭐 그렇게 피해가 크냐 이렇게 좀 왜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국토부 장관을 하고 있는 원희룡 장관이 제주 특별자치도지사를 했잖아요. 예. 그때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고 얼마 전까지 이제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을 했던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다고 자기들 야당일 때는 엄청나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질타를 했는데 오히려 입장이 그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침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일본 정부에서 봐라 가장 가깝고 피해가 큰 한국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라는 논리를 가지고도 오히려 예. 자기들 정당화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 점을 굉장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도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좀 장외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국회 내에서 이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과 좀 논의를 한다든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박강원 새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인 윤재욱 의원을 만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사실은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수산물 수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야를 뛰어넘어서 국익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야 하는 건데 예. 입장이 좀 차이가 있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이제 오염수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고요. 이제 민주당 내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얼마 전 이제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던 이래경 네. 명예이사장이 논란 끝에 9시간 만에 사퇴를 했죠. 네. 이후에 논란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님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난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그 당시는 이제 여당을 만들어 줬는데요. 국민의 기대에 부응을 못한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코인 거래 문제 또 뭐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국민들께서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야당도 제대로 역할을 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혁신에 대해서 기대가 컸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내경 씨라고 다른 백년 이사장을 영입을 했는데 예. 그분이 과거에 이제 천안함 발언이라든지 코로나 진원지 이런 문제로 임명이랄까 위촉한 지 9시간 만에 그만두게 돼서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에 많이 타격이 왔죠. 전에 이제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예. 프랑크푸르트에서인가 북경에서 그런 발언을 했어요. 자식과 마누라는 빼고 다 바꿔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혁신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정말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획득하려고 그러면 그런 각오로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그 윤혜경 이사장의 그 혁신위원장 선임이 9시 만에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잖아요. 정말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을 상고초려해서 모셔서 민주당을 혁신을 해야만 민주당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대로 혁신할 사람들을 좀 제대로 좀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또 최근에 이제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도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7월이죠. 예. 법인용 차량에는 이제 연두색의 전용 네. 번호판을 부착하겠다라고 네. 말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걸로 좀 부족하다. 그 법인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네. 개정안을 또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제 그 주요 도시 시내에 가면 람보르기니라든지 유명한 그 외제차들이 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이 어떻게 저렇게 그 물론 아주 고소득 높은 무슨 전문가라든지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돈으로 하지만 그런 고급 차량들이 대부분 법인 소속이거든요. 법인 소속인데 개인이 활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엔 가세가 있듯이 사실은 법인 소유의 그런 고급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 이런 차원에서 법안을 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위원장님 지역구인 양산 지역 관련 이야기도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양산에서 그 광역철도 웅상선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더라고요. 예. 웅상선이라는 게 이제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 거쳐서 울산. KTX 울산까지 예. 가는 경전철인데 이 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보통 이제 강역철도를 이렇게 좀 신설하려고 그러면 4단계 정도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는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 웅상선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20년 이상 수건 사업이었는데 예. 제가 이제 2000년에 국회의원이 되고 1년 뒤에 이 강역철도 계획에 웅상선이 반영이 되고 1년 이후에 그 전국에 한 30군데 정도 강역철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 지역의 철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중에 5개가 이제 선도 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네. 선도 사업 5개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타가 통과되고 사전 타당성 조사 사타가 통과되고 마지막 단계가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30개 중에 2군데만 이번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7부 능선, 8부 능선을 넘은 거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좀 지나면 확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한 5, 6년 걸쳐서 건설이 되면 뭐 2029년이나 2030년에 웅상 주민들이 강역철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부울경이 사실은 메가시티도 있었고 행정연합, 행정통합 논의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강역 웅상선이 그 완성이 되면 부산, 양산, 울산, 김해, 창원이 그야말로 1시간 30분 안에 건역으로 되기 때문에 부울경 경제 통합이라든지 또 교통망이 좋아지기 때문에 뭐 외자주치라든지 또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뭐 2030 세계 엑스포 이런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어서 오랜 수건 사업인데 그게 확정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양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울산 시민들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무려 이제 3조 424억 원이라는 좀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말씀하신 그런 지역의 기대 효과들이 좀 잘 반영이 되기를 바라보고요. 이번에는 좀 총선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내년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그 지난달 말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46.3%, 예. 민주당이 28.2%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만약에 내일이 당장 총선이라면 어떤 정당을 지지하겠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국민의힘이 47.9%, 민주당이 32.9%가 나왔거든요. 보니까 경남은 여전히 이제 민주당이 좀 쉽지 않은 지역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내년 뭐 총선 경남뿐만 아니라 부울경 전체 또 대구 경북까지를 포함하면 영남 지역에서는 압도적으로 우리 시도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주고 계시죠.
대구경보다 더 심하고 부울경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현재 40분인데 33대 7입니다. 3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예. 7사람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니까 그만큼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데 그리고 또 그 여론조사에 보다시피 우리가 이제 많이 지지율이 낮은데 그래도 이제 선거는 또 잘 준비하고 정책도 잘 내고 또 인물 경쟁이 있는 사람을 잘 이렇게 발탁해서 내면 또 선거는 또 이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경남은 이제 16개 지역위원회인데 그래도 한 절반 정도의 경쟁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절반 중에서 그래도 또 한 5, 6석 정도를 예. 확보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16개 지역위원회 이제 기초 조사들을 지금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책도 맞춤형으로 내고 또 인물도 지금 지역위원장들이 대부분 출마를 하시겠지만 또 숨어 있는 또 인재들을 좀 더 발탁을 해서 내년 도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이제 정부 견제냐, 정부의 힘 실어주기냐일 텐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답변이 50.5%가 나왔고요. 윤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답변이 40.5%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경남에서 그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40%가 잠깐 조금 넘었다는데 저는 예. 큰 의의를 두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이제 그 정부 여당의 국정에 대한 견제가 좀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10군데 여론조사를 하면 6, 7군데가 야당이 오히려 정부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좀 높게 나오지만 부울경에서는 아무래도 여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 그래도 한 40% 정도 나왔다는 것은 국정 좀 이 윤석열 국정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생각을 가진 분도 꽤 많다. 그래서 저희들 어쨌든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부터 당내 현안 또 이제 내년 총선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포커스 경남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경남은 그 민주화와 산업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 이상을 갖고 있었는데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흐름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이 많은 준비를 못해서 염려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신설되는 항공우주청도 우리 경남 사천에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경남 지역 발전에는 저는 뭐 여야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정을 맡고 있는 여당, 특히 국민의힘과 경남의 주요 현안들은 함께 잘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포커스 경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친구 MBC 경남